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정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소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광역팀장입니다. 박병순 친환경 축산팀장입니다. 김성주 가축질병대응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축산정책과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적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축산정책팀, 축산경제팀, 가축방역팀, 친환경 축산팀, 가축질병대응팀 등 총 5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9명, 임기제 1명, 공중방역수의사 2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조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되는 상생하는 축산을 위해 금년도를 냄새 저감 원년의 해로 설정하여 냄새 저감 사업을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 최적화된 안성 맞춤형 냄새 저감 무창 축사 표준 모델 및 축산 냄새 측정 지원 관리를 통한 축산 환경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냄새저감 상생 방안 추진을 위해 18개 사업에 202억 7,800만 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 축산악취 개선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금년 9월 2023년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제적 차단 방역으로 ASF, AI, 구제역 청정화를 위한 중점과제 추진으로 현재까지 악성 가축전염병 비발생 달성 및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ICT 융복합 및 탄소 저감을 통한 축산업 그린 뉴딜 시동을 위해 ICT 융복합, 시설 현대화, 축정벌 경쟁력 사업 등을 통한 FTA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축 분뇨를 이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동북권역에 가축 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복지 및 성숙한 반려동물 공존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사업으로 사적 친환경 축산을 위한 가축 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축산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가축 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축산 선진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 홍성, 농산 등 총 16개소의 축산 냄새 저감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축산 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또한 사업 예정 부지인 일축면 고은리 지역 대표 이장님들과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마을 주민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60억 이내로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을 연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으로 사업 예정지 주민 설명회를 개최 및 사업 희망 마을을 공모하겠으며 또한 12월 내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2023년 3월경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친환경 청정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 사업입니다.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인 안성축협을 통해 부숙 관리 및 퇴비 살포를 지원하고 또한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제 120톤, 피트머스 520톤을 지원하여 행정, 축산, 경정농가가 참여하는 경축순환 농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퇴비 부숙제 지원에 367톤, 1억 1,700만 원이 집행되어 추진율 78%입니다. 축사깔치 피트머스 지원에 265톤, 4,400만 원이 집행되어 추진율 51%이며 퇴비 살포 비의 경우 계절적 요인으로 10월 작물 수확 후 퇴비 살포 실시 및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축산 냄새 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단계별 축산 냄새 저감 사업 추진으로 축사 냄새 방지 시설 표준 모델 개방 용역 등 총 18개 사업 20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8월 말 기준 축산 냄새 저감 사업은 88억 7,400만 원이 집행되어 추진율은 80%입니다. 냄새 저감 협의체는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함은 586농가 완료하여 추진율은 79.5%입니다. 다음은 10조 축사 냄새 방지 시설 표준 모델 개발 용역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8월 10일 용역 최종 보고회 및 9월 27일 최종 용역 보고서를 통해 우리시에 맞는 안성 맞춤형 냄새 저감 스마트 무창 축사 표준 모델인 유럽형 무창 동사 및 무창 개사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표준 모델을 적용하여 축산 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 축사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서울대에서 제시한 유럽형 모델 적용 시 건축 면적 및 건축비 상승 등 문제가 있으나 서울대에서 제시한 모델을 기준으로 하되 부지 형태, 돈반 명정, 전실 설치 등 농가별 현장 여건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조 축산 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 축사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사업량은 4농가입니다. 표준 모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계된 안성 맞춤형 냄새 저감 스마트 무창 축사로 신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6월 민간 보조 공공기관 용역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사업 대상자 공모 신청 접수하여 10월 초 내농가 대상자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안성 맞춤형 냄새 저감 스마트 무창 축사 표준 모델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추진이 지연됐으나 현재 대상자가 확정되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무창형 축산 냄새 완전 제어 통합 시스템 시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1천만 원으로 사업량은 3농가입니다. 기존 무창돈사에 공기정화 및 액비 순환 시스템을 도입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실적으로는 6월 민간 보조 공공기관 용역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사업 대상자 공모 신청 접수하여 10월 초 대상자가 확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조 가축 분뇨 냄새 저감 통합 솔루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행안부의 주민 체감 혁신 성과 확산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냄새 저감 효과가 검증된 하이브리드 안개 분무 시설, 친환경 무기 흡착제 분무 시스템, 미생물 비누 거품 발생 장치 3종을 축산 냄새 민원이 많은 소규모 양돈 농가 내농가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축산 냄새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미생물 비누 거품 발생 장치 시설 및 하이브리드 안개 분무 시설 2종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1종인 친환경 무기 흡착제 분무 시스템 설치 완료 후 냄새 저감 효과가 검증되면 차후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조 양돈농가 축산 냄새 측정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사업량은 50농가입니다. 스마트 ICT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 냄새 측정기 설치하여 축산 냄새를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하며 추가로 안개 분무 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가는 자동 분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도가 기준치 이상 상승하면 자동 분무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과 G클라우드 연동하는 사업으로 보안성 검토 관계로 승인 다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승인 결과 통보 기간이 다소 지연되어 조속히 사업 추진토록 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축사 깔치 필트머스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520톤입니다. 축분 처리에 우수한 피트머스 토탄을 축사 깔집으로 사용하여 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냄새를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265톤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 기반 하충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 사업자는 안성 축협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예산 9억 3,800만 원이 이해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고 2023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7조 한우 암소 가격 안정 장려금 지원입니다. 한우 암소 조기 출하 도태로 한우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도모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500둘이며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한우 암소 미경산후 및 도축 시 45개월령 이하 경산후에 대하여 도축 시 장려금을 두당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월 대상자 확정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조 양동농가 8대 방역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양동농가로의 유입 차단 및 선진화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양동농가 21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농장 울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등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10농가 6,500만 원 집행하여 추진율 43%입니다. 19쪽 선제적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AI, ASF 구제역 청정화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인 AI, ASF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선제적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방역 대책 상황실 및 24시간 거점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대책 추진으로 양돈농가 162호 전담 공무원 지정 및 방역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8대 방역시설 및 CCTV 등 방역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 방재단 및 광역 방재 차량 등 18대를 동원하여 소규모 및 방역 취약 농가, 철새 도래지 주요 도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통제 초소 1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절기 가금류 사육 제한 사업에 8농가 8만 6천 수의 보상금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우리시에 AI, ASF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ICT 융복합 시설 현대화를 위한 FTA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 축산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ICT 융복합 사업 5개소, 시설 현대화 10개소, 가축 행복농장 10개소 등 총 2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2억 200만 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7월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 대상 농가 사업 추진 동료 및 단계별 기성금 집행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조 유기 반려동물 보호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책 사업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유기 유실동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동물 복지에 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 등록제 추진 등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3억 200만 원이 집행되어 64%의 추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2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우리 이 축사 또 축산과는 이 축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냄새 관련돼서는 더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축산과에서 제 기억으로는 금년부터 냄새 저감 축사 표준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추진 중이시잖아요. 예. 금년에 현재까지 몇 농가가 이게 진행됐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4농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더 추진됩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한 3농가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개 농가? 예. 올해는 4개 농가 하고 내년에 예. 3개 농가를 계획 중이시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신축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저감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이제 진행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 지금 현재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저희 안성시에서 축산과에서 대책이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뭐 어차피 최신 시설로 들어가는데 이제 중소규모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악취 저감을 위한 각종 그 뭐 에어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원할 예. 계획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가축 분뇨 퇴비가 나오면 이제 부숙 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교반할 때 아마
농가들이 뭐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교반을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분 발효 교반기를 7대 정도 지금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그 발효 교반기라든지 축산용 로터리 교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올해도 벌써 지원하고 있다. 예,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연속해서 지원 계획이 있다 예, 왜 얘기시고요. 그러냐면은 그걸 하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반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이게 그 설치 비용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반기가 얼마 정도 갑니까? 혹시? 좀 그 발효 교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한 7, 8천만 원? 한 1억 내외.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7, 8천에서 1억 내외 정도 이제 스크류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좀 생각보다 그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의 일정 부분 보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이게 이동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장치가 그 장치가 돼 있어 시스템이 돼 있는 스크류가 장치.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돌려서 이렇게 뒤집어주는 기능이죠. 아, 그런 겁니까?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에서도 이제 반려동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예. 제가 공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다 보면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안성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반려동물이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현재 지금 12,777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저조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 반려동물 전체적으로다가 해서 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한 3, 40% 정도 그렇게 등록되어 보시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뭐죠? 일반 시민들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 반려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축산과에서 좀 홍보를 더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가볍게 더 여쭤보면 그 축산 냄새 저감에 관련돼서 저 생균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생균제라 그러면 이제 미생물 제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광합성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일반 기업에서 이제 사다 쓰는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형 미생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는 거는 이제 그 5가지 정도 미생물을 지금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요건 유체 형태라 이제 물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는 이제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유체 형식의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이제 고형 미생물 제제, 딱딱하게 이제 가루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 생물제가 이게 이런 기업에서 납품해서 이렇게 납품해가지고 공급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해서 그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 그 고체 형태로다가 해서 이제 납품하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장점은 고체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기니까요. 농가에서 이제 그게 쓰기가 좀 쉽다는 그런 게 있죠. 보관해놓고 쓰면 되니까.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시고요? 애로 사용은 아무래도 그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많이 이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양은 예산으로 하는 거는 그 고형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농가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그 유체 형식의 그 미생물들을 타다가 본인들이 이제 직접 써야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는 축산 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 축사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 거죠? 요게 그 최초라기보다는 저희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다 이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4개의 농가가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몇 개의 농가가 신청을 했죠? 이게 신청도 한 4개 농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워낙 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5대5 비율이라 예, 그런 건가요? 기업형 정도 돼야 이 정도 시설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럼 4개의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4개의 농가만 됐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올해 신규 허가난 저희 양돈 농가는 몇 곳 정도 되죠? 신규 허가요? 예, 예. 허가는 저희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신규 전혀 허가는. 없고. 예. 그 신규로 허가를 나서 이제 양돈 농가를 짓게 되면 무조건 이제 밀폐형으로 짓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저희가 요즘에는 그 양돈 농가들도 그 신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지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그 좀 낙후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재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 그런 것만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짓기 때문에 이제 무창축사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축산 냄새 저감 대책으로 탈취제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농가에 어떤 제품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과장님 마이크 키시고 얘기하세요. 그 제품이 이제 다양하게 뭐 수백 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농가에 권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실제로 농가에서 그 제품 선정한 걸 보면 한 7 내지 한 8종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어서 가장 그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저희가 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취제도 냄새 저감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그 이제 아까 서두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2-3달 정도 이제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양을 지원해 주는데 상시적으로 1년 365일 쓴다 그러면 냄새 저감 효과가 한 50% 이상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일부 사용하고 중단할 경우에는 아마 그 탈취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할 때는 연중 상시 그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작년, 올해 해서 민원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되죠? 축산 냄새로 인해서. 저희가 최근에 한 7년간 민원 발생 건수로 보면 그 지속적으로 이제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증가 추세인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연간적으로 보면은 연간 한 400건 이상. 연간 400건이요. 네. 이게 처분율은 또 좀 얼마 될까요? 처분율. 저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행정처분 위주로 하는 것보다 사법 처리되는 농가 비율은 한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도가 저희가 한 9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 정도는 과태료 부과. 그럼 이 민원이 발생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지속적으로 좀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저희가 이제 그 중점 관리 대상이 한 87농가 정도 돼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 민원이 이제 다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냄새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서 이제 냄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농가가 한 87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탈취제를 살포를 하고 있고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내보내서 시설 보완도 시키고, 그래서 그 좀 냄새가 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87농가뿐만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했다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뭐 계도도 실시하고 또 사법 처리도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그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업을 해서. 예,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먹는 돼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탈취제, 미생물을 써도 민원이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 농가에서는 열심히 썼다고 해도 민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모두가 먹는 돼지 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양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난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가 바이오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조금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은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하여튼 뭐 차근차근 내실 있게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해서 하여튼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그 환경부 공모 사업에 저희가 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반드시 그 따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무창 축사요 4개소 원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 그 축사마다 사업비가 다른 거죠? 최고 사업비가 드는 게 얼마인가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15억씩 해서 3개소를 계획했다가요. 그 부분을 좀 내농가로 확대하면서 조금씩 차등을 좀 뒀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아,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축사 맥시멈은 한 1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15억 15억 정도. 15억이요. 아, 이게 그럼 자부담도 그 한 7억 5천 정도 되는 자부담은 뭐 15억 이상 되죠. 아, 자부담도 15억 똑같이 저희가 50%씩 기준을 한 30억을 잡아갖고 그 부분에 50%를 이제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50%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뭐 기업형 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액수일 것 같은데 이 향후에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이게 유인책 같은 거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하고 아까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시민들하고 상생하는 축산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일단 냄새 저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무창 축사가 효과가 좀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그 분위기를 조성해 갈 수 있는 시동을 건다는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은 뭐 전농가를 다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까지는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새로 이제 나중에 후발 이렇게 진입하는 농가들이 그런 시스템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동기 유발을 한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재정이 뭐 이렇게 무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이제 줄어든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주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작은 축사들은 그러면 이 무창 축사하기가 더 어려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리뷰 모델링을 할 때 작은 축사들도 소규모 농가들도 이렇게 무창 축사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뭐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그 농가에서 그 냄새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적인 사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요즘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은데 피트모스 이게 차세대 깔집이라고 뭐 이렇게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일단 모든 축종에 다 이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축사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금전도에는 그 피트모스를 한 520톤을 그 축산농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젖소농가, 그다음에 한유구, 돼지, 또 가금, 또 그 개사육 농가 다양하게 저희가 해서 저희가 그 이 금전도에 피트모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 농가의 만족도 조사를 지난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소 같은 농가에서는 한 70% 이상이 반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돼지는 한 50%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피트모스를 이용해 본 그 축산 농가의 반응은 그 냄새 저감 효과가 좀 우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숙도
또 잘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파리, 모기 등 이 해충이 많이 감소한다. 이러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그 저희가 선호도 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이게 해충도 막아줄 수 있고 가스 발생량도 줄여서 동물한테도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520톤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향후에는 점점 확대된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금년도 사업량보다는 좀 증가해서 좀 예산에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20톤이면 깔집 비중 어느 정도 보급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그 정도면 톱밥하고 1대1 비율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이 사업이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75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한 200농가 이상 좀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양돈농가 RCT 측정 장비 사용하셔서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걸 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일단 50농가를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니터링해서 악취도가 상승하면 아까 소장님이 자동 분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모니터링 자체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악취도가 만약에 상승하면 이거 분무하는 거 말고도 어떤 활용 방안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저희가 160농가 중에 이제 50농가가 금년도 사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되면은 이제 그 모니터링 사업이 이제 구축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악취가 법적인 기준이 이제 15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15배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자동 안개 분무 시설에서 이제 탈취제가 살포가 되고요. 그 이하일 때는 이제 정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꼭 그것만이 이제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 마냥 그 뭐 생균제라든가 뭐 시설 개선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해야만 그 악취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냄새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돈농가 50농 전체 양돈이 몇 농가? 161농가입니다. 160농가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냄새 수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안성이 최초인가요? 아니면 예. 다른 안성이 최초인가요? 예,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냄새 수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서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 계속 확대해서 전체 농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금년도에 50개소 하고요. 내년도하고 2024년도까지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전체 양돈 농가에 그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한 의원,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혹시 그 서읍면 신흥리 개사 지난 23일 날 화재 발생했잖아요. 예. 그거 처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계신가요? 신흥리 계사는 네, 화재 발생 저기 24시 40분경 23일 예. 저기 화재 발생했는데 그 지금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 그거는 어떤가요? 저희가 아마 보험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농가에서. 네.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 요율에 따라서 아마 보상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혹시 보험이 진행되나요? 혹시? 이제 농가에 따라서 건물만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사육하는 그 가축에 대해서 보험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양쪽을 다 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농가마다 이제 저희가 요즘 최근 들어서 한 2건, 3건 정도 아마 화재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만 이제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건물 쪽만 보상이 되고 이제 가축까지 다 들어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축까지 다 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그 화재난 농가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보고를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 화재가 났으면요. 월, 화, 수. 오늘 목요일이죠. 예. 4일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화재가 발생된 것도 문제지만 화재 발생되고 난 뒤에 예. 그 처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보험으로 뭐 다시 뭐 보상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이거는 추후 문제고요. 지금 일단은 그 개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 폐사되지 않았었겠습니까? 이제 일단은 저기 본 의원이 이제 우리 축산정책과로 연락을 해서 월요일 날 그 4시 5시군요. 예. 5시 경에 저기 갔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이제 문제되는 게 지금 이제 보고를 받기를 건물은 보험을 들었답니다. 건물 화재보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재보험을 들어서 건물은 일부 왜냐하면 이제 노후됐으니까 감가상각은 됐겠죠. 그래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건물은 일부 보상을 받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아까 가축보험입니다. 보면은 큰 가축들 소나 이렇게 돼지 이런 것들은 보험이 되는데 소가축, 작은 가축들은 보험을 안 받아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하는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작은 가축을 이제 사육하는 농가, 닭이라든지 오리 이 농가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거는 이게 처리가 빨리 안 됐을 때는 거기에 있는 폐사한 이제 그 보니까는 이제 그 21일 된 그 병아리는 아주 완전히 다 한 동 자체가 없어졌고요. 53일 된 주기 것들은 이제 유독가스 있고 하니까 폐사를 시켜야 한답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그러면은 이게 조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병 발생돼서 다른 농가로 이게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치가 가장 시급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이제 방역이라든지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시는 게 네. 우리 소장님이 좀 해주셔야 될 역할이 아닐까 또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리고 여기 축사 쪽이다 보니까 계속 냄새 얘기가 계속 이제 사업이 냄새 저감, 냄새 사업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가 들어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축사 냄새 방지 시설 이제 용역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11호 100% 해서 용역이 진행되는데 축산 냄새 제로용 스마트 무창 축사 지원 이거 12화 자부담이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양돈 농가 축산 냄새 측정 지원 관리 축사 깔집 피트모스 지원 사업 양돈 농가 8대 방역 시설 지원 사업 이렇게 계속 보면은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11호 순수 100% 11호 지원되는 게 좀 많습니다. 보니까 금액도 좀 크고요. 네네. 보통 보면은 뭐 그냥 다른 사업들은 몇억, 몇천 이런데 여기는 했다 하면은 뭐 억, 10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것을 혹시 아까 저기 우리 과장님도 뭐 이제 사업 공모해서 따내려오려고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예.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중에 없습니까? 이 중에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 특별 교부금은 네네 특수한 그 경우에 한해서 교부금을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중 사업 이 사업들 중에서 네. 보니까 축사 쪽 것도 특별 교부금이 보통 보면 도로 아니면 건물 짓는 거 아니면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혹시 우리 이
축사 쪽에는 그 특별교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업 쪽에는 특교부금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런 한번 부분은 한번 저희가 네. 확인해서 받아올 수 있으면 또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 부분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기 된다면 도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도에서 또 이제 이렇게 국비 또 올려주고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의원들도 함께 예, 노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기회가 되면은 같이 네. 좀 도와주셔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를 좀 줄이고 저희가 사업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 예. 예,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아까 동물 등록 안 하시는 거 우리 팀장님 답변 주셨었는데 그거 제가 조금 그동안 많이 들었던 얘기죠. 제가 이제 반려 또 좋아하고 또 그 관심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등록을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냥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책임 소재의 문제가 제일 크겠죠. 네. 예,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농민들, 이게 우리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려 등록을 안 하시는 이유는 주민세처럼 반려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향후 반려동물세를 내지 않을까. 이 고민이 하나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키우던 반려가 사고나 노후돼서 이제 사망했을 때, 요때 사망 후 처리, 예. 그동안 이렇게 그냥 갖다 이렇게 예,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예. 이렇게 땅 파고 이렇게 끌어 묻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반려동물 화장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젊은 아니면은 그쪽 반려를 이제 많이 이제 가족처럼 아끼시는 분들의 그 일이고요. 그 대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묻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등록했을 때 사망하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이제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화장을 시켜주는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대안이 나와야지만이 반려동물 등록하는 게 이게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기 위원장님, 요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듣고 싶거든요. 축산 저 과장님한테 네, 네.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요거 제가 10월 23일 휴일에 안성맞춤 랜드에서 랜드 반달마당에서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진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휴일인데 직원들과 나오셔갖고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려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와 비례해서 유기되는 반려견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키우는 내가 이 안성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안성에다 유기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 유기한다는 것은 버리는 건데 찾아올까봐 아니면 누가 알까봐 멀찌감치 좀 갖다 좀 버리죠. 유기한다는 좀 가슴 아픈 일인데요. 혹시 우리 뭐 유기견이 이렇게 발견된 수가 그 건수가 어떻게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금년도 저희가 1월부터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 유기동물 저희가 그 처리 실적이 635호가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네. 그 중에 이제 그 반환을 해준 게 86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분양이 62건. 네. 그다음에 이제 기증해 준 게 한 40건 되고 자연사 한 게 한 167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공고 기간이 지나서 안락사 시킨 게 100건.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한 게 한 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179건을 현재 그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예산에 보니까 반려 우리 동물을 이렇게 이제 입양해 갈 때, 네. 분양해 갈 때 보니까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네. 지원해 주시는 좀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보니까는 여기 지원 금액이 있으시죠?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예, 예. 네. 혹시 이거 뭐 지원하시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동물 보호소가 이성준 동물병원이라고 이제 동물 보호소가 네.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10일간 네.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만약 그 이후에 이제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냐 분양을 하거나 또 어느 단체에 기증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 기간이 지나서 그런 사유가 없다 그러면 저 안락사 시키고 그러죠. 아, 그럼- 그 비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왜냐하면 보면은 책임 분양비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반려견을 분양할 때 책임 분양비라고 해서 그 사료값 정도 네. 소액을 이렇게 주고 보통 이렇게 입양이나 분양을 해갑니다. 네. 그래서 비용이 들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비용인가 좀 궁금했고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8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예. 건립 공사비가 사실은 적지 않게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게 건립이 꼭 필요한 건가요? 우리 반려동물 그 애견 테마파크 그리고 이게 또 반려동물 제가 그 23일 날 그 휴일에 행사에 한번 갔었습니다. 참여석을 했는데 반려동물 센터를 또 건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애견 테마파크와 센터가 혹시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은 같은 건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건지 요거 좀 답변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제는 이제 보견면 복평리 302-1번지 지금 그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그 이제 호텔 부지라고 그러면 이제 금방 알아두실 그 반달 부지 위쪽으로 저희가 이제 예정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질의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사업비는 저희가 한 75억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파크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이제 실시 설계가 끝나고 이제 예산이 수립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 놀이 공간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그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농가들 이런 분들을 위한 인식 교육장도 좀 만들려고 그러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이제 전국적으로 반려인구가 한 1,500만 원 되고 우리 시만에도 이제 한 몇만 명이 이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이 반려견에 대한 유기가 상당히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사실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성준 동물병원이라고 그 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점에 와 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 그러한 그 이제 관리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비반려인들과의 갈등을 좀 줄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개 물림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반려견으로 인한 그 이 안전사고도 예방할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림도 있다고 하셨죠. 네. 그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네. 특성을 알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요. 일정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채용을 또 해야 됩니다. 네, 네. 그거를 그냥 만들어 놓고 여기서 놀다 가세요. 뭐 교육
필요하니까 강사가 잠깐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교육시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전문 인력이 필히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인건비 또 이제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보면요.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도 이거 애견 테마파크가 문화적 사업이긴 한데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문화적 사업으로. 근데 이게 지나다 보면은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 이런 얘기가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도 보면은요. 시작을 했다가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자, 이에서 우리 안성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을 세우실 건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애견동물 테마파크를 이제 공국의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의 영역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 테마파크가 단순하게 이 반려견에 대한 그 놀이터라는 이미지를 지나서 주기적으로 이제 반려인에 대한 이제 교육을 이제 상시적으로 시켜서 비반려인들과의 이 갈등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린이나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특히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한다든가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이제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 또 직업 체험 학습, 또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제 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도 해주고, 또 유기견에 대한 또 입양을 통해서 또 안락사 비율을 좀 낮추자.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일정 자격을 이제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24년도부터 이제 현재는 이제 민간 자격증 체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24년도부터는 반려동물 행정교정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공식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동물보호센터하고 이제 함께 이제 운영할 경우에는 이제 수의사들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농식품 지침에 의해서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문화센터하고 이제 보호동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주 소장님, 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반려 인구보다는 비반려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반달, 우리 안성맞춤랜드 반달공원이라는가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일대가 지금 사업 부지로 생각을 센터 사업 부지는 거기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축사 악취 저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하시죠. 불편하니까. 자, 그 반려가 처음에 대소변, 용변으로는 사실 별로 악취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거기 많은 분들이 힐링하러 오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비반려인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 악취를 거기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요. 아까 이제 이렇게 점점 유기되는 반려가 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반려를 키우는 문화는 우리나라와 좀 반려 문화가 좀 다릅니다. 거기는 내가 그 반려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공간, 공간에 따라서 키울 수 있는 반려 수도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책임도 칩을 다 박아 놓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유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분양하는 거고, 내가 반려를 늘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물었을 때 사람 존중,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반려가 사람을 물거나 이게 입질이 있으면 그 반려는 키우지 않고 거의 즉시 그 자리에서 폐사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반려 문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실지라도 우리가 사람이 우선돼서 사람 입장에서 더 고민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간 그 가족들을 먼저 좀 생각하시고 그 외국에서의 그 반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테마파크 자체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 이제 주신 바와 같이 네. 비반려인과 반려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 공간을 뭐랄까요? 그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건 많이 고민하셔야 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부분을 많은 이제 고민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더 해 보겠고요. 그래서 뭐 선진국 사례라든지 이런 그 다른 지자체 우수 사례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명실공히 우리 안성의 이 테마파크가 반려인들에 대한 어떤 문화와 또 그 유기동물에 대한 대응까지 같이 겸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가장 좀 큰 문제점은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저기 건 아닌데 안성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반려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거의 보면 소상공인 정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좀 하시고 해서 의견 청취하셔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배려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반려인들하고는 저희도 몇 차례 이제 대화도 나눴는데 사실은 이제 영업 행위를 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기업인들하고는 아직 접촉을 못 해봤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충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소상공인을 다 문 닫고 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성을 또 그만큼 또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과 인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가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가축 전염병의 노출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관련돼서 가축 방역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병원성 AI가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지금 현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 어떤 방역 대응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안성시의 현재 가금 사육 농가는 95농가가 되겠습니다. 95농가에 한 500만 수를 지금 사육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축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24시간 저희 사무실에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단 방역을 위해서 이제 거점 소독 시설이라고 저희가 2개소를 일죽에 한 군데, 안성 옥산동에 한 군데 2개소를 24시간 운영 체계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산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주변에 이제 철새 도래지가 이제 저희가 2개소가 있어서 철새 도래지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차량이라든가 유어 행위, 그다음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AI 병원체가 전파되지 않도록 저희가 청미천, 안성천 2개소에 대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도로변하고 하천 소독은 저희가 이제 광역방제기, 그다음에 축협 공동방제단, 그다음에 읍면동 소독 차량을 이용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살수차 5대를 저희 그 안성시에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임대한 방역차 2대 해서 25대를 저희가 그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방역 취약 가금 농가하고 그다음에 철새 도래지 하천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순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가금 농가 전담관제라고 해서 그 안성시 공무원 90명을 그 전담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 매일 전화로 농가의 소독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질병 발생 유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예찰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란계 특별 관리라고 해서 그 산란계 5만 수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12명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그 축산 차량 그래도 뭐 소독 실시 상황 이러한 사항을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뭐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 구지역이나 AI, ASF가 이제 심각 단계를 현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 지도도 하고 또 가용한 그 방역 차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어떤 그 이 가금농가 주변 도로라든가 철새 도래지 주변 38국도 노선에 대해서 집중 소독을 실시해서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금년도에도 그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저희 축산직 공무원 또 축산농가 또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저희가 어떤 총력 방역 체계를 구축을 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역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처럼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매번 지금 현재 심각 단계로 운영을 하고 계셨다고 네, 그런가요? 네. 앞으로도 좀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